3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라화인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미라화가 되고, 미라는 아시죠? 그 다음에 시체가 밀랍화입니다. 밀랍화는 뭐냐면, 어,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대부분 물속, 또 수분이 많은 지역, 수분이 많은 지중해에서 형성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분해 효소 또는 세균의 효소에 의하여 중성 지방이 가수 분해되어 고체 형태의 지방산이나 비누와 같은 불용성의 시랍을 형성한다. 즉 시랍 형태로 만들어진 것. 우리가 이제 그 물속이나 그 수분이 많은 지중해 보면은 완전히 그 밀랍 형태 되는 거 있죠. 그거를 시체 밀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골화 부분인데 뼈만 남죠, 뼈. 그죠? 시체 밀랍화는 좀 특별한 케이스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라와 백골화인데 물속이라든지 수분이 많은 지역에는 밀랍까지 간 형태로 있다가 뼈만 남죠. 마지막에는 백골화다. 성인의 시체는 7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죠. 땅 속에서 아까 5년 얘기했는데 거의 땅 속에서는 7년에서 10년까지, 5년에서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5년에서 10년까지 부패한다. 그래서 뼈만 남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땅속에 있다면 4년 또는 5년 후에 완전히 백골화된다. 완전히 뼈만 남는다. 그러니까 흙 속에 있다 보면 어, 성인 남 성인 남녀 정도 기준으로 보면 7년에서 10년 부패가 완전히 끝나고요. 뼈만 남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만 볼 때는 아이들이 땅속에 들어가면 한 5년 전까지 부패가 됩니다. 5년까지. 5년. 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그거 보면 사건 현장에 보면 이게 누가 죽였지? 스스로 죽었나? 이걸 구별해야 되죠. 한번 볼게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좀 미안한 게 오늘 그 사체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어차피 과학수사 연구는 형사 사건이라 이런 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봐야 과학수사로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살, 타살. 자, 가까운 가족, 근친, 가까운 가족의 기일이나 명절, 기일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 부모가 돌아가시는 제삿날, 이 제삿날에 또 자녀 관련 기일이나 이 자살자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자살일 수가 있다. 하지만 타살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있는 분들이 많이 이런 선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전, 묘지, 병승지, 관광지, 유적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장소. 자,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여기 수락산이 있거든요. 수락산. 이제 수락산에 보면 이 절이 있어요. 절 있고 절 이 계곡 쪽에 절이 있고 이 계곡 쪽이잖아요. 계곡 쪽에 이렇게 이제 목을 맨 분이 나무에다가 목을 맨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 근처 묘지 이 묘지란 거는 또 부모님 묘지 앞에서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유적지 관광지 이렇게 산에 많이 다니는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즉, 누구나 수긍이라는 거는 범죄에 관련 없이 혼자 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잖아요. 의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소. 근데 타살이란 거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은 드물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보면은 사전에 준비를 하죠. 옷을 갈아입거나 깨끗한 옷을 입죠. 또 화장도 하고 깨끗이 갈아입고. 그래서 사망 당시의 자세가 단정한, 대부분 단정하다는 거는 약을 먹고 이제 수면제라든지 먹고 이런 이제 고통 없이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갑자기 이제 죽은 경우에는 어, 갑자기 사람을 죽는다는 걸 막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니까 그 과정에 옷이 막 흐트러지고 단추 떨어지고 그런 경우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타살 같은 경우는 평상복을 착용하고 있으면 피살자 옷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고 의복이 벗겨져 있거나 옷이 찢겨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타살일 가능성이 많다. 자, 창상. 창상이라는 건 칼을 맞은 부위가 어디냐? 자신의 손으로 가격할 수 있는 부위냐?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부위냐? 자, 뒤 같은 데는 어렵잖아요. 그죠? 뒤에 등이라든지 이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급소에 위치했으며 주저흔. 자기가 내 몸을 한 번에 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독한 거죠.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죠. 막 아프니까 일단 하다가 주저하다가 끝나고. 그래서 주저흔이 많고 치명상은 하나 또는 둘뿐이다. 이렇게 막 주저하다가 이제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거죠. 하지만 어,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한 경우는 주저흔이 없죠. 방어흔. 상대방이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방어하잖아요. 그죠? 이 방어흔. 막 팔로 막 밀치고 찔리고 하는 방어흔이 있죠. 방어흔이 있고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했으며 치명상이 여러 군데 있죠. 치명상 내 몸이 아프고 힘든데 더 상처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막 수십 군데 찔리거나 여러 군데 있죠. 그죠? 타살은. 흉기는, 흉기는 되게 하나인 경우가 많죠. 내가 흉기로 하는 때는 하나인 데가 많고 흉기는 가까운 데 있죠. 근데 타살은 없죠. 타살은 흉기가 수개인 경우가 많고 죽은 사람 주위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갖고 가다가 한참 갖고 가다가 던지잖아요. 그죠? 발견이 안 된 경우 많아요. 목을 맸을 때 자살과 타살 구별. 자, 한번 볼게 있기 전에 한번 볼게요. 과거의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무가지에 이렇게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앞에 술병이 술병. 술병과 안주가 있다, 안주. 대부분. 술도 먹고 안주 먹고 나서 이렇게 하는 분이 대부분 많더라. 그리고 얼굴이 하얗습니다. 피가 이제 쏟아지니까 얼굴이 하얗죠.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하얗고 얼굴이 하얗고 또 하나 죽기 직전에 이 소변, 정액을 흘리거나 대변을 보죠. 죽기 직전에 정액이나 대변을 흘리면서 죽습니다. 자, 스스로
사망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타살의 경우가 많죠. 볼게요. 거짓 목림에서, 자, 거짓으로 목맨다. 다른 데 죽여놓고 목을 맨다. 이거는 여기부터 다르죠. 여기부터. 여기는 목을 매면 여기가 쑥 들어가죠. 여기가 파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줄을 쓴 경우에는 원목 전체가 이렇게 이제 목을 줄을 감아서 잡아당긴 경우에는 목 전체에 줄이 있죠. 타살이죠. 근데 타살은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살이다.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한 불안 때문에 자살과 어울리지 않게 현장을 과도하게 꾸몄다. 자, 현장을 과도하게 꾸몄다는 것은 타살이죠. 또 메어져 있던 시체를 풀어놓았다고 주장할 만한 매단점. 끈을 맨 곳. 끈을 매단 점에 끈의 섬유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매단 점에 섬유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매단 점에서 묶을 수 있는 물질이 끈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끈을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 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뭐 발버둥 치면서 어, 발버둥 치니까 여기에 있는 그 매단점, 여기에 줄에 그 섬유가 묶였죠. 막 흔드니까. 근데 누군가 죽여서 와서 걸어놨다고 그러면 이 매단점에 섬유가 있을까요? 없죠. 가만히 있죠. 가만히. 매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즉, 이 매단점에 어, 섬유가 비볐던 섬유가 없거나 묶을 수 있는 물질이 끈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이 묶었던 끈에서 뭐가 이 나무에 어떤 그게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이런 경우에는 타살의 의심이 있다. 또한 거짓 목매매에서 매단점과 목 부위의 끈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 때가 있으므로 자, 매단점. 그 다음에 이 매단점, 이 매단점과 목 부분 끈 길이가 너무 끈 길이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 때가 있으므로 목을 맨 과정과 연관시켜 그 정도의 길이가 자신의 목을 매는데 합당한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매단점이 목 부위보다 매단점이 목 부위보다 낮아. 말이 안 되죠. 그거 안 맞죠. 거짓 목림일 가능성이 많다. 매단점이란 거는 나무가 높아야. 근데 나무가 내가 서 있는데 낮아. 안 맞잖아요. 이 매단점이 나무가 높아야 내가 맞는 거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걸 검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사용된 끈은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이상한 끈을 사용한 경우는 일단 뭐 한다? 의심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한 끈을 감은 횟수로 끈을 몇 번 감았냐. 자살, 타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 끈을 몇 번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끈을 감았다 해서 많이 감았다 해서 뭐 타살이고 그건 아니죠. 적절하지 않다. 자, 하지만 끈을 매단 점, 사큰, 끈을 매단 점, 사건의 형태와 위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그 형태와 위치가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다? 판단하여야 한다. 끈자구 상황, 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거짓 목림에서 끈과 일치되지 않는 끈자국과 이물질이 보는 경우도 있다. 즉, 나는 여기가, 그 사람은 여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줄에 있는데, 여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누군가 여기서 골고루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나중에 걸어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끈자국과 이물질을 보게 되는데 잘 봐야 된다. 끈으로 졸라 살해 후 유장했을 경우에는 이중 끈자국이 볼 수 있죠.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끈이 끊어져 재차 목매음을 시도한 경우에는 끈이 끊어져 재차 목매음을 시도한 경우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해야 되겠죠. 신중한 판단해야 한다. 스스로 목을 매는 순간 끈이 아래턱에 걸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방패연굴 높이 또는 상방에 걸려 올라간다. 끈자국 위치한다. 그죠? 끈자국은 여기나 여기. 이게 위치한다. 아까 전에 설명해 준 시체 얼룩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피가 아랫방향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거를, 이게 보이죠? 시체 얼룩이라 하죠. 이게 시체 얼룩. 그죠? 이 접촉면을 제외하고는 이, 이 지금 그 피가 다 고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를 시체 얼룩이란다. 서 있을 때는 여기가 피가 모이겠죠. 누웠을 때는 여기에 피가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거를 뭐라 한다? 시체 얼룩이란다. 시체 얼룩이란다.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되면서 적혈구 자체 무게가 신체의 낮은 곳으로 모이는 혈액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젓갈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시체 얼룩이란다. 목매매에서는 체위에 합당한 아래쪽에서 시체 얼룩을 보나 거짓 목매매에서는 체위에 합당하지 않은 부위에서 볼 수도 있다. 또한 전형적 완전 목매임 시체에서 얼굴과 눈꺼풀 결막에 청색증의 점출혈을 본다면 거짓 목매임이 강력히 의심된다. 자, 배설물이나 혈액을 현장에 하방해 본다면 스스로 목매임한 것을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설물, 정액이나 대변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혈액을 하방, 아랫부분에 피가 흘러나오니까 시체 얼룩을 하방해 본다면 스스로 한 것이다. 그죠? 스스로 한 것이라고 보겠죠? 이런 경우에도 누워 있거나 아래로 쏟아지니까. 그러나 방금 전에 읽었던 전형적인 완전 목매임 시체에서 얼굴과 눈꺼풀 결막에 청색증 점출을 본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줄에 목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얼굴이 창백하고 혓바닥이 나오고 침을 흘리고 정액이 흐르고 대변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스스로 목매임이 아니라 타살, 즉 액사라죠. 액사. 손으로 상대방 목을 꽉 누른단 말이에요. 자, 손으로 상대방 목을 꽉 눌러요. 숨 못 쉬게. 그러면 이 죽죠. 죽을 때 뭐가 있냐면 정맥과 동맥에 이 피 힘줄 있지. 피 힘줄. 여기를 눌러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하얘집니까? 시커멉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일단 얼굴이 빨개지겠죠. 그죠? 얼굴이 빨개지고 숨을 못 쉬니까 숨 막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빨개졌다가 시커매지겠죠.
죽어버리니까. 빨개졌다가 피가 고여서 시커매지고 얼굴이. 눈꺼풀이나 이 안쪽에 보면은 실핏줄이 있단 말이에요. 실핏줄이 나오겠죠. 혈액이 막히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작은 피부가 터지겠죠. 눈꺼풀에 있는 결막, 이 막, 눈꺼풀에 있는 결막 부분에 이렇게 피가 모였다가 색깔이 변하면서 시커먼색, 시커먼색으로 되면서 점출현, 점이란 거는 이렇게 피부에 어, 작은 세포에 피가 고인 게 터지면서 점출혈이라는 거는 주사바늘, 이런 식으로 주사바늘 생기겠죠, 그죠? 자, 이런 게 뭐냐면 숨을 못 쉬게 누군가가 손으로 정맥 동맥을 누르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굴이 시커매진다, 청색증, 피가 고여서 터진다, 점출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색증과 점출현은 뭐다? 타살이다. 타살이다. 하지만 정액이 나오거나 대변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이 됩니다. 시체 얼룩, 피가 이렇게 내려와서 모이는 현상, 중력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시체 아랫부위에 형성된다. 시체 얼룩은 사후 죽은 지 30분에 1시간 경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죽은 지 두세 시간 후에는 현저해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색깔이 더욱 뚜렷집니다. 죽은 후 4시간, 5시간 이내에는 시차, 죽은 후 5시간까지는 시체가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나 10시간 후, 10시간 후부터는 위치를 바꿔놓더라도 시체 얼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급하게 죽었다. 숨 못 쉬어 죽었다.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시체 온도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한다. 시체 얼룩의 색깔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으면 색깔이 다 있어요. 추운 겨울날 얼어 죽었느냐? 어, 너무 추우면 우리 생체 리듬이, 호흡이 멈추잖아요. 이 호흡도 결국은 이 심장의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혈액이 돌고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데 너무 추우면 얼어버린다요. 얼어버리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죠? 얼어버린다. 그러면 그 순간 멈추는 거죠. 즉, 얼어버리면서 이게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된다? 호흡도 안 된다. 또한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연탄가스도 숨을 못 쉬어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 죽잖아요. 자, 이런 경우. 자,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경우는 피 색깔이 빨개집니다. 빨간색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얼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숨을 못 쉬어서 그대로 죽은 거, 얼어 죽는다. 병들은 게 아니라 색깔이 빨갛다. 익사, 물에 빠져 죽은 경우, 숨을 못 쉬니까 일산화탄소, 추운 겨울. 자, 교수님, 청산 중독이 뭡니까요? 청산 중독이라는 거는 청산가리 알죠? 청산가리. 청산가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지를 금반지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할 때. 금반지를 하면 금을 세공 후에 그냥 바로 주면 멋있을까요? 아니죠. 금을 이렇게 세공한 다음에 청산가리 물이 있어요. 청산가루를 탄 물에다가 반지를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반지에 있던 모든 녹물이라든지
부패한 뭐 물질은 다 녹아버리고 오직 금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광택이 납니다. 금만 번쩍번쩍 광택이 나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금반지에는 청산가리 물을 다 거쳐서 나온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독한 거를 먹었다 그러면, 자, 금도 쇠도 녹여서 금만 빛나게 하는 이 독한 청산가루. 이 청산가루 물을 사람이 마셨다.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간과 동시에 우리 사람 몸의 조직이 죽겠죠.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걸 먹자마자 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결국은 숨을 못 쉬니까 피부 색깔이 빨갛대거죠. 얼어 죽거나 청산가루거나 이산화탄소 숨을 못 쉽니다. 이런 경우에 빨갛다. 하지만 아파서 정상적으로 있다가 죽으면 피 색깔이 암벽색이다. 검붉은색이 된다. 정상적으로 있다가 죽으면 검붉은색이 된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게 있는데 황화수소. 이 황화수소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에 있나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 그러면 이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분비물 모아놓죠. 그죠? 이걸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요. 자, 이 청소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죠. 우리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 하수구 있죠. 하수구 알죠? 하수구 청소를 합니다. 도로 위에 보면 이렇게 판 있잖아요. 동그란 게 막 쇳덩이로 덮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수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하수구 청소에 뭐냐면 여기에는 황화수예요. 더러운 사람 분비물이라는 이 썩은 물질이 그 가스를 냅니다. 가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변 어떤 그 가스, 사람이 오물 가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 있다가 사망을 하면 약간 갈색이 돼요. 갈색, 녹갈색, 녹색과 갈색의 녹갈색으로 그 땅속에 있는 황화수소 가스처럼 호흡하면서 숨을 못 쉬어 변합니다. 이거를 녹갈색이라 합니다. 녹갈색. 1년에 한 3분에서 한 10분 정도 돌아가시는데 황화수소 가스 같은 여름에 특히나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니까 이 화장실 청소라든지 하수구 청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망한 분들은 녹갈색의 어떤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염소산, 아질산 소다 중독은 갈색입니다. 녹갈색의 갈색, 나머지 갈색, 황갈색, 암갈색, 초콜릿색인데 황갈색 초콜릿 알죠? 황갈색이나 암갈색은 뭐 비슷하잖아요. 황갈색, 암갈색, 초콜릿색 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염소산 칼륨 중독이나 아질산 소다 중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피 색깔이 나온다. 마지막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